자, 이제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죠. 변조의 목적의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중 변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변조라는 것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원래의 신호, 원신호를 반송파라는 주파수가 아주 높은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조가 된 파를 우리가 피변조파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변조가 끝난 피변조파는 주파수대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걸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1번. 반송파의 정보신호, 음성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등등의 정보신호를 싣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그죠? 반송파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죠. 답은 1번이 정확히 맞았어요. 자, 변조된 높은 주파수의 파를 반송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조가 끝난 파를 변조를 당했다 그래서 피변조파다. 이렇게 부르죠. 자, 변조는 소신호 대전류를 제어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는 음성 신호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반송파는 주파수가 높은 걸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변조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송파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만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변복조를 하는 이유. 변조에 이제 변복조를 하는 이유니까 변조를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목적. 변조의 목적이 아닌 걸 골라라. 적은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통신로의 효율적 이용.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다중화의 의미죠. 변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대역폭이 넓어져서 그 대역폭을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신호를 실어서 보낼 수 있죠. 다중화 중에서 FDM에 유리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가 좋아진다 했죠. 왜냐하면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잡음에 강해요. 그래서 잡음과 간섭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근접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통신에 이용하려고 변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의 다중화에 유리하게 됩니다. 답은 3번만 틀렸네요. 자, 이제는 변조의 종류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진폭 변조입니다. 자, 아날로그 진폭 변조는 AM이라고 하죠. 디지털 진폭 변조는 ASK라고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진폭 변조는 AM이라고 그래요. 자, AM의 종류는 자, 스펙트럼상에서 이렇게 반송파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파 성분이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쪽을 우리가 상측파, 낮은 쪽을 하측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잘라서 이렇게 전송하는 기술을 우리가 양쪽 측파대를 다 보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송파를 제거해버리고 한쪽 측파대만 이렇게 보내는 기술을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약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VSB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더블 사이드 밴드는요, 양측파대는 이 반송파를 보내는데 전력 소모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반송파를 없애버리고 전송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를 SC라고 합니다. SC. 억압에서, 반송파를 억압해서 보낸다 이 말이죠. 근데 반송파를 다 보내는 방법은 라지 캐리어, 그래서 LC라고 하죠. 또는 트랜스미션의 단어를 써가지고 전송했다 이 말이죠. T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송파를 다 보내는 방식이고, 요거는 반송파를 없애버리고 상측파와 하측파만 보내는 양측파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AM의 기술들이다 라는 거죠.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위상변조입니다. 위상변조, PM이죠. 그러면 반송파의 위상으로 신호파를 표현해서 보내는 기술이죠. 옳은 것은 뭐냐? 답은 반송파의 주파수와 위상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뭐예요? 반송파의 주파수도 바뀌고 위상도 바뀐다 이 말이죠. 크기에 따라 비례한다. 뭐 주파수와 위상이 변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변하는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반송파의 주파수가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 반성파의 주파수가 신호에 따라 변하면은 뭐가요? FM이 되겠죠. 반성파의 위상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요거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PM이 되겠네요. 반성파의 진폭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뭐예요? AM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주파수와 이상이 아니고 진폭하고 반성파의 진폭과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QAM이라는 디지털 변조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PM을 물어봤으니까 반성파의 위상 이 신호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진폭 변조 파트로 넘어와서요.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진폭 변조에서 반성파 전압이 5V예요. 신호파 전압이 2V입니다. 이 경우에 변조도를 구해라. 우리가 이제 변조도는 반성파 진폭분의 신호파 진폭 곱하기 100이다. 이런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제 원래는 변조율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 개념하지 마시고 변조도를 물어봤든 변조율을 물어봤든 1, 2, 3, 4의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100을 곱하시는 거고요. 퍼센테이지가 없으면 100을 안 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성파의 진폭은 얼마였어요? 5V였고요. 신호파의 진폭은 2V였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40%가 금방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AM 방식의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을 보세요. 변조도가 1일 때 우리가 변조도가 1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100을 곱하면 100% 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 변조다 또는 완전 변조다 이렇게 불러요. 가장 좋은 변조죠. 그래서 최적의 변조, 최적 변조라고도 하고요. 완전 변조, 그 다음에 100% 변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변조도가 1보다 작으면, 자, M이 1보다 작으면 부족 변조라고 하죠. 그러면 파형의 일부가 이 파형의 일부가 잘리는 거는 과변조일 때의 이야기예요. M이 1보다 큰 변조인 과변조일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변조도는 신호파의 진폭과 반성파의 진폭의 비죠. 우리가 변조도 방금 전에 봤었는데 반성파 전압분의 신호파 전압이라겠죠. 그래서 이걸 말할 때는 이 분자부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율을 말할 때는 신호파의 진폭을 반성파의 진폭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파 진폭과 반성파 진폭의 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파의 진폭과 반성파의 진폭의 비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자, 변조도가 1보다 큰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보다 큰 경우는 과변조로서 파형의 일부가 잘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신호 회복이 곤란하죠. 음으로 따지면 음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변조도가 50%인 진폭 변조 송신기에서 반성파의 평균 전력이 400mV로 밀리와트죠. 주어졌습니다. 피변조파의 평균 전력은 뭐냐? 자, 변조가 끝난 피변조파는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더블 사이드 밴드죠. 더블 사이드 밴드는 피변조파 전력 구하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2분의 m제곱 곱하기 PC다라는 공식을 꼭 외우세요. 자, 이때 m은 변조도죠. 그래서 50%라고 나오면 이제 100을 곱한 거니까 100을 나누게 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0.5의 제곱을 넣고요. 반성파의 전력은 400mW라고 했으니까 이걸 넣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나옵니다. 450mW.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제는 각도 변조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각도 변조라고 부르는 것은 FM과 PM을 이루는 말이라겠어요. 우리가 AM은 선형 변조라는 말을 쓴다 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주파수 변조, FM을 말하는 겁니다. 진폭 변조, AM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FM이 AM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자, FM은
장점 하나, 단점 하나를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FM은 각종 잡음에 강합니다. 이게 변조 기술 중에서 잡음에 가장 강한 방식이에요. 단점은요, 신호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려면 주파수를 다양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대역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걸 골라라. 그러니까 점유 주파수 대역이 넓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단파대 통신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SMB, 잡음에 강하니까 SMB가 좋죠. 그 다음에 에코 같은 것도 잡음의 종류예요. 그런 것에 강하다 그랬어요. 영향이 많다. AM에 비해서 AM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로 가보죠. FM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 정보 신호의 기본 주파수를 2kHz, 최대 주파수 편입비를 125kHz 할 때 칼슨의 법칙을 적용할 때 대역폭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제 FM에서는요, 뭔가 구하라 할 때는 변조 지수를 구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변조 지수는 신호파 주파수분의 델타 F다. 이 델타 F가 최대 주파수 편입이죠.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대역폭을 구하라는 경우가 많죠.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꼭 외우고, 그 다음에 FM은 장점 하나, 단점 하나, 특징을 외워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대역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죠. 신호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2kHz, 2kHz. 최대 주파수 편입비가 주어졌습니다. 125kHz. 그럼 이거 합치면은 127kHz 아니에요? 그러면 2를 딱 곱해보면, 자, 254kHz가 딱 나오잖아요. 254kHz. 2번이 답이 보이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위상 변조, PM입니다. 위상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위상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위상을 변조 신호에 의해 직선적으로 변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위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위상 변조는. 그 다음에 변조 지수는, 자, 위상 감도 계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위상 감도 계수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PM 방식을 사용하여 FM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을 간접 FM 방식이다, 이렇게 해요. FM파를 만들 때 PM파를 거쳐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파를 적분을 해버린 다음에 적분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상에다 집어넣어서 변조시켜버려요. 즉 위상 변조기에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FM파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간접 FM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송파를 중심으로 세 개의 측파대를 갖는 건 없죠. 아니죠. 그래서 그 크기는 변조지수에 관계된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을 잘 모르더라도 1, 2, 3번이 정확히 맞아요.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제 펄스 변조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의 주기와 진폭, 주기라든지 진폭 일정하다.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니까 한마디로 주파수도 일정하고 진폭도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펄스의 폭, 넓이만 입력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킨다. 넓이를 영어로 width라고 하죠. 그래서 PWM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어만 딱 골라가지고 폭이구나. 그러면 width의 약자 W가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PWM 고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펄스의 위치라든지 위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하죠. 위상은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PPM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펄스 변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최근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답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답을 다 맞다고 처리를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제됐던 거니까 제가 올려놨어요. 네, 다음 중 펄스 변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가. 자, PAM파는 펄스 변조에 속하죠. 아날로그 펄스 변조에 속합니다. PWM도 마찬가지고, PNM도 마찬가지고, PP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여기 오늘 없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출제가 됐다면 펄스 변조도 아날로그 펄스 변조가 있고 디지털 펄스 변조가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라 그랬으면 이 중에 PNM만 디지털 변조고 나머지는 아날로그 펄스 변조잖아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이제 펄스 변조의 종류가 아닌 걸 고르겠으니까 답은 없는 거죠. 근데 답이 4번으로 나온 이유가 이 위상이니까 페이지라고 썼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포지션이라고 해서 위치 변조라고 해서 ppm을 많이 쓰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펄스의 위치가 다르면 위상이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상 변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답은 4번으로 나왔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된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맞았다고 처리가 된 문제예요. 자,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PAM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펄스의 진폭으로 변조하게 되면 진폭에는 잡음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변조 방식들은 잡음을 우리가 잘라내기 위해서 진폭을 잘라내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진폭을 읽어야 되는 PAM판은 잡음을 잘라낼 수가 없죠. 잡음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A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잡음에 강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잡음에 매우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다. 그래서 진폭에 잡음이 탄다는 거 보통 알아두시기 바랍니다.